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조금 어려운 사례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픈데 읽어보자면 저는 몇 년째 같은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팀장님이 저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미팅에서 저만 뺀다든지 일을 시킬 때 필요한 정보를 다 주지 않고 결국에는 뺑뺑이를 돌게 만든다거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다시 해오라는 트집을 잡는 등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출근하는 것이 끔찍하고 내가 이 팀을 떠나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답답하다, 그죠? 그러니까요. 저 같아도 네.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저라면은 그냥 네. 팀을 떠나고 싶을 것 같기도 네. 해요.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팀을 떠나긴 또 좀 아깝죠. 내가 이 팀에서 사람 오랫동안 자리가 잡혔는데 내 상사랑 안 맞아서 떠나긴 좀 아까워서 아마 이분도 그래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과연 물증이 있는 이야기인가? 그냥 심정적으로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이런 마음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이제 그 상사 팀장 행동이 그 자기가 생각한 그 어떤 이렇게 가설에 계속 대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정 편향이라고 하잖아. 내 생각에 필요한 정보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탐정 놀이 하듯이 이걸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그렇네요. 이게 아무래도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팩트랑 스토리를 구분하라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팩트는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이 팩트인데 우리는 모두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스토리를 그렇지. 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의 스토리에 맞는 팩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근데 좀 이 스토리에는 이 팩트들이 좀 부족하네? 라고 하면 나의 스토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 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사람마다 근데 잘 안 맞는 점이 있지 않아요? 그쵸. 그게 이제 네. 성향 네. 요새는 아니고 한 작년부터 MBTI가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MBTI에서도 막 뭐 상극, 뭐 천생연분 이런 거 나오듯이 사람마다 다 자기랑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좀 불편한 맞아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유 없이 싫은 사람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코치님 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유형이 있는데요. 저는 좀 그 욕심이 과한 사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있는 거랑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는 사람은 이상이랑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저도 그걸 이제 스스로 성찰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특성을 이제 팀장님과 뭐 상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의 어떤 특성이 그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랑 유행이 다른 사람 불편한데 이 불편한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불편하면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만 해도 그냥 안 부딪히고 안 만나고 약간 회피적으로 가는 경향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힘들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푸는 방법에 대한 제 나름의 팁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기법을 포지션 체인지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를 이제 퍼스트 포지션, 상대방의 위치를 세컨 포지션이라고 이제 명명해요. 그래서 내 포지션에서 상사를 지금 팀장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이거 포지션 체인지라는 얘기는 내가 세컨 포지션으로 가보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의자 2개를 놓고 내가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맞은편에 있는 자리 세컨 포지션으로 아예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팀장인 척하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나를 한번 바라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는 내가 팀장이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짐작하는 거랑은 다른 게 보여요. 그거 반드시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제 얘기가 무엇인지를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제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하는 거랑 예를 들면 제 옆자리에 제가 앉아있다고 해서 거기서 나를 바라보는 거랑 상상만 해봐도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컨 포지션에 가가지고 내가 미처 몰랐던 상사 입장에서 나를 좀 싫어할 만한 어떤 일종의 요소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그것을 들고 상사랑 대화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음. 우리가 오늘 갑자기 찾아가서 팀장님 저 싫어하시죠? 이럴 순 없는 거잖아. 그쵸. 무슨 뭐 언니 싸우자는 싫어하죠 거. 네. 이런 것도 네. 아니고. 싸우자고 덤비는 거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팀장님 저 지난번에 제가 했던 이런 행동 때문에 기분이 좀 언짢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팀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팀장이 내치기가 좀 어렵지 네, 않겠어요? 네. 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네, 말을 네, 해주실 네, 수도 있고. 네. 또 그 기회를 노려서 팀장이 이제 자기도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굉장히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먼저 그거를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해주니까 사실은 내가 좀 그때 불편했어. 그래서 그 부분을 당신이 안다니까 내가 좀 안심이 되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그 다음 대화를 풀어가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부분 짚어주신 네. 게 뭔가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먼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지 않으셨어요? 라고 먼저 던져주면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이나 내 입장을 헤아려 주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도 좀 열리고 대화의 물꼬가 잘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물정 없이 심정만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내가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 일단 멈추시고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저는 또 이런 말도 들었어요. Change your story. 그래서 보통 사람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토리를 정하면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죠. 맞아요. 내가 팀장님 나 싫어해 이러면 팀장님이 나를 싫어하는 요소만 찾게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건데 지금 당장 힘들어도 팀장님 그래도 나를 유능한 팀원으로 생각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체인지하고 나면은 거기에 맞는 팩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뀐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건 이제 리프레이밍 기법인데 나중에 이 기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도 또 힘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